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.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현장에서 초동장치, 그렇습니다. 58명 저는 구조한 것은 뭐 이렇게 여러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잘 됐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그 실종자 가족들과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한미 쪽에 장병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해버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국방부 장관도 초동 조치가 대단히 잘 됐다 그러는데 저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뢰 탐지선이 정말 사흘 후에 도착해서야 그걸 찾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구조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그거는 이미 거의 뭐 69시간에 근접할 때 시작한 거 아닙니까? 저는 이것은 좀 뭘 두고 저는 초동 조치를 잘했다고 하는지 저는 납득하기가 힘듭니다.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가 보면 이제 우리가 그 군대에서 초동 조치, 일반 뭐 요즘 마찬가지입니다. 그 재난이라는 어떤 거 할 때 보면 초동 조치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처음에 조치를 하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은 일단 그 피해 현장에 가서 그죠?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플러스 그 긴급 군환을 하는 것입니다. 네. 그래서 우리가 초동 조치하고 그다음에 그 실종자 그 구출 작전하고 연계시켜 혼돈하면 안 됩니다. 분들식의 초동 조치라는 것은 함장이 가장 빠른 수단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보고를 했습니다. 그게 바로 상황이 전파되어서 인근에,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여기 경비 함정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인근에 바로 조치를 해서 고속정이 왔고, 관공선도 왔습니다. 해경도 왔습니다. 그래서 군, 관, 그죠? 경이 이렇게 했고, 그 다음에 나와서 그 생존자들이 58명을 안전하게 구출을 했습니다. 여기까지가 초동 조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초동 조치는 만약에 다른 때 이제 뭐 사망자라든가 시체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잘못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초동 조치는 제가 볼 때는 잘했다고 생각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인질이 아니고 그 실종자의 그 구출 작전인데 말이죠. 그 한미수색이죠. 네. 한미수색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 지상의 어떤 사고 수습하는 과정과 해저의 수습 과정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.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. 우리가 지금 IT 그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럼 바로 가가지고 구조를 합니다. 이제 위에 그 잔해를 걷어내고. 그런데 위에다가 검은 천막을 쳤다 칩시다. 그럼 어떻습니까?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? 천막을 걷어내야 됩니다. 그죠? 이게 바다의 해수라는, 그죠? 45m 깊이에 있습니다. 조류가 3m 되는데, 그 다음에 또 사고 현장이 어디냐면은, 우리가 우리 한반도에서 상당히 먼 곳, 예를 들면은 그 구조함들이 출발하려고 하면 진에서 오는데,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410마일입니다. 그러면 760km예요. 760km.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약 2배가 됩니다. 배는 차량보다 굉장히 속력이 늦습니다. 10나트 하면 적어도 한 3일, 그죠? 걸립니다. 근데 거기서 출발해 올라오는데, 자,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장에 도착해서 바닷물이라는 게 이 악조건입니다. 해수가 3나트 흐르면은, 잠수 전문가도 있지만은 이게 물 밑에서 그 빌딩에 서면은 태풍 맞는 거라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실려 내려가죠. 그 다음에 시계제로입니다. 접근이 불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불행이 겹치다 보니까 위치도 못 찾고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인명을 구출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밖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들로 이게 오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실상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아까 이제 김 박사님 말씀하신 중에 그 해군이 보유한 그 탐지 장비가 굉장히 첨단 장비가 많은데, 자, 그렇다면은 그런 첨단 장비를 가지고 왜, 사흘 동안
그 한미를 못 찾았을까 그런 의문이 또 생기는데 지금 토론 지켜보시면서 한 시청자분이 지금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. 의견을 좀 들어보고 토론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감사합니다. 전화 감사하고요. 지금 어떤 일 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그 해당 분야 관련 지식을 갖고 있고요. 예. 그래서 그 좀 도움이 될까 전화를 드렸습니다. 예. 네, 그래요. 네, 어떤 예. 의견이 있으십니까? 예, 일단 지금 그 탐색하고 군한 이 두 가지 이슈는 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초동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계속 이제 군 관련된 분께서는 조류가 빠르고 물이 탁해서 이게 육안으로 관찰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. 지금 그 김태준 박사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해군은 그 세계에서 최강의 대잠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 안에 있는 그런 그 쇳덩어리를 찾아내는 능력인데요. 대잠 초계기도 갖고 있고 대잠 헬기도 갖고 있는데 슈퍼링스라는 헬기가 있습니다. 그 헬기는 지금 뭐 서해안에 있는 평택 그 이함대에 있고요. 그런데 그 헬기가 뜨긴 떴는데 그 헬기가 그 40m 밑에 있는 그런 그 500톤 정도 나가는 쇳덩이를 찾는 능력은 너무너무 뛰어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옹진함이라는 그 기뢰 탐지함이 거제도에서 멀리서 올라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옹진함은 기뢰 탐지함이긴 합니다만 그 탐색 능력이 아주 굉장히 뛰어난 그런 능력보다는 기뢰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는 특별한 함정이거든요. 근데 서해 평택 이함대에 있는 구축함, 호위함, 초계함은 모두 다 그 3차원 소나를 갖고 있거든요. 근데 이러한 장비를 갖고도 40m 아래에 있는 500톤에 나가는 엄청나게 큰 쇳덩어리를 못 찾았다고 한다면은,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은, 이거는 정말 그 우리나라 제2함대의 크나큰 정말 방어력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.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러한 장비를 갖고서도 가동을 하지 않았다면, 제가 이제 그 TV 화면에서는 그 슈퍼링스라는 대잠 헬기가 떠서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것은 보았습니다만, 실제로 그 헬기가 그 가라앉은 그 한미를 찾기 위해서는 그 디핑 소나라는 걸 내려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걸 내렸는지 그 화면을 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, 내리고 나서는 찾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. 이것은. 여기까지는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이고요. 네네. 그러니까, 예. 그런데 그 40m에 있는 500톤이라는 크기를 그 시계가 흐리고 뭐 물살에서 못 찾았다. 그건 군안의 그 이슈인 겁니다. 탐색할 때는 장비가 다 있고요. 네. 그리고 심지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. 네, 알았습니다. 예, 네,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. 네, 그래서 네, 시간 때문에 좀 더 예. 듣고 싶지만 이제 말씀의 요지는 우리 해군이 보유한 장비가 예, 세계 상당히 최강입니다. 첨단적이고 좋은 게 많고 어떻게 그런 장비를 가지고 40m 아래에 있는 그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한비는 못 찾았느냐 이제 그런 지적인데요. 아까 이제 배는 느리기 때문에 시간을 좀 인정해야 된다 하지만은 비행기가 좀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 해군에서 링스 헬기를 2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이 링스 헬기에는 디핑 소나가 있어요. 디핑 소나라는 것은 소나를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집어 담궈 가지고 헬기에서 바로 예, 그렇습니다. 네.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 바로 투입하면은 그쪽에 가가지고 금방 속력을 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그 탐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언급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그 속초함도 마찬가지고 그 BCC라든가 FF급 되면은 소나들이 있습니다. 네.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시간이 좀 흘렀다는 데 대해서 저도 아쉬움이 남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까나리 잡는 어선이 발견한 거 아닙니까, 최초에.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뢰 탐지선이 와서 확인을 해서 그때 정확하게 이제 위치를 포착한 거죠.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. 이게 3일이 흘렸거든요. 그리고 그래서 제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는 겁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동 조치와 좋습니다. 그래서 58명을 구조하고 초기에 뭐 그런 것을 초동 조치라고 한다면 잘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 이 한미 쪽의 실종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뭐 방치하고 한 3일이 지나가 버리지 않았나. 이것에 대해서
분명하게 좀 그 원인과 뭐 사정이 있다면 사정인대로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 이제 예. 해군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헬기를 이용해서 디핑 소나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, 그 다음에 네. 근처에 있는 PCC 소나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, 이제 이 부분인데 제가 보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이제 소나를 이렇게 보내는 것은 이렇게 그 고출력의 그 음파 에너지가 갑니다. 그러면은 생존해 있는 사람이 그 이게 부딪히면은 네. 고막이 나간다든가 뭐 기를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미 그 해군의 그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은 이미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. 그런데 네.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아마 나름대로 또 언급하지 못할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다만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고 만약에 이를 이유로 해서 우리는 이걸 못 사용했다고 이렇게 미리 알려줬다라면 오해의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죠 국민적인 소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좀 미흡해서 오히려 더 오해를 더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제 시청자분이 이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사실은 인터넷 사이트 가면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는 지금 해군 당국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. 군 당국자가 좀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해서 좀 오해를 풀 부분이 있다면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그 김혜선 부회장님께서 이제 구조로 들어가는데 참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제 한 분의 목숨을 잃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? 그 서해안 그 바다 쪽에서 직접 이렇게 구조 활동을 하셨죠 옛날에. 네. 예.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 바다 속 상황이? 국민들은 그 바다 속의 내용을 자세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는데 크레인 오면 그냥 집어내면 되지 않느냐, 네. 함정을 그냥 집어 들어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. 근데 그 설명해주느라 한동안 애를 먹었습니다. 서해안의 그 상태는 저절이 모래벌이 대부분입니다. 모래벌이 대부분이고 이게 그 조수 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.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다는 거는 물 흐름이 결국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. 물 흐름이 빠르다는 거는 다이버들이 물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. 이게 다이버가 그 구조를 하러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지금 현재 사리 때는 하루에 2번 정도 한 30분에서 40분 그 사이밖에 다이빙을 할 수 없습니다. 조류가 1나트가 흐르면 초당 2m 정도의 어떤 속도로 흘러가는 거거든요. 그게 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? 그런 그 이 압력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그런. 네, 그래서 그렇죠. 가만히 있으면 2m 정도 초당 다이버가 떠밀려 간다는 그런 표현이 아마 정확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게 다이버가 물속에서 들어갈 때, 저희가 보통 대기 중에 저희가 호흡하고 있는 거를 일기압이라고 합니다. 물속에 9m 90점 뭐 한 3, 9 이 정도